이번 시간에는 그래픽카드 중에 이제 이렇게 밀폐형 구조, 여기가 다 막혀 있는 그런 밀폐형 구조로 끝에 이렇게 펜이 달린 이 형태의 펜, 블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의 펜이 이제 소리가 날 때,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시리릭 소리가 납니다. 이거 이제 소음을 최대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일반적인 이런 펜은 소리가 나면 여기다가 뭐 그리스를 넣고 뭘 하고 저기 뭐야 뭐 윤활유 칙칙 뿌리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소리가 난 펜은 계속 소리가 납니다. 이건 그 뭐 유튜브에 뭐 소리 안 난다고 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만 소리 안 나지 한 달 지나봐야 소리 100% 나.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팬이 소리가 나니까 그거를 이제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되게 많은 방법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분해를 해가지고 막 안에다 막 구리스도 발라고 윤활유도 바라바라 해봤는데 결국엔 소리가 나시 납니다.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의 펜은 지금 이런 뭐 사각펜이야 뭐 92mm, 80mm, 이런 거야 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따로 팔잖아. 2,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뭐 만원. 이거 PWM 지원하는 거랑 8,000원 하죠. 4,000원짜리 있습니다. 4,000원짜리도 있어요. PWM 지원하는 거 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 사면 되는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잠깐 생각이 나서 다른 거 얘기합니다. 이런 사각펜 이런 거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싼 거 없냐? 가성비 좋은 거. 뭐 어디 뭐 컴카페에서 견적 뭐 해서 시스템 펜 뭐 많이 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3090 두 개를 달어. 3080 두 개를 달어. 3070 Ti 두 개를 달어. 그래서 상단펜 두 개를 달 거야. 그러면 적당한 펜 없냐고 물어보면은 막 2만원짜리 막 나오고, 펜 하나, 펜 두 개에 6만원짜리까지 소개합니다. 자, 제가, 펜 얘기가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하는 이유가, 제가 진짜 펜, 5만 가지 펜을 다 제가 10년 동안,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컴퓨터 소음에 관심이 많잖아. 저기 있는 펜들 있잖아, 저기. 저 종류 다 다른 거야. 종류 다 검은색이 옛날 거라 그래. 옛날 거라. 종류 다 다르지만 저게 검은색인데, 이런 뭐 타워쿨러 펜부터 시작해서 5만 펜을 뭐 이런 좀 좀만한, 이거 인텔 쿨러죠. 예, 이런 펜부터 뭐 다 봤는데, 어 진짜 저렴하고 잘 나온 아이디 쿨링 펜이 진짜 좋습니다. 제 개인적이에요. 뭐 다른 펜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아이디 쿨링입니다. 아이디 쿨링이 가격이 그 중국 거예요. 중국 건데 가격이 4,000원. PWM 지원하는 게 4,000원밖에 안 해요. 4,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아이디 쿨링 펜이 이제 타워쿨러에 달리잖아. 타워쿨러에 이렇게 타워쿨러가 아이디 쿨링 거였어. 아이디 쿨링 거 S213. 그게 이거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예전에 한때 이제 주로 메인으로 달았어요. 그 써머레 바닥 쿨러가 35,000원 할 때 아이디 쿨링 S213은 써머레 바닥 쿨러가 92mm에 파이프가 3개예요. 92mm에. 근데 35,000원 했다고. 근데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바닥 쿨러가 2010년 바닥 쿨러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아이디 쿨링이라고 S213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몰랐어요. 그 당시엔 타워쿨러에 대한 개념도 없고 타워쿨러를 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 타워쿨러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사제 쿨러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이거 달았죠. 여기 잘만. 요거 달았죠. 요거. 그런데 제가 이제 발견을 했죠. S213이라는 걸. 그게 파이프 3개에 120mm 펜이야, 펜이. 근데 2만원밖에 안 했어. 2만 1,000원, 2만원 넘었지. 2만 2천원 정도 했지.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많이 달았어요. 이게 훨씬 가성비니까. 그리고 그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0년, 8년 후에 저한테 다시 옵니다. 그 S213 타워쿨러가 달린 그 펜이 달린. 받아보면 여기 먼지가 진짜 무슨 공장에서 사용했나 검은색 먼지가 잔뜩 껴있음에도, 이 타워쿨러 펜에 먼지가 잔뜩 껴있음에도 야, 그 쿨러가 소음이 없더라고. 8년 동안 타워쿨러에 달려가지고 여기 달려서 그렇게 혹사를 당했는데도 8년이 지났는데도 소음이 없더라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타워쿨러의 S213이라는 모델에 사용된 타워쿨러뿐만 아니라 시스템 펜으로 나온 것들을 제가 여러 개 사용하고 2, 3년 후에 받아봐도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쿨링이 펜은 잘 만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 제품입니다. 예. 이게 재작년인가 단종이 됐어요. 이게 되게 장수했어요. 이게 120mm 펜 달리고 파이프 3개 21,000원인가 엄청 장수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15,000원에 파이프 4개인 제품도 나오잖아요. 근데
타워쿨러 가격은 점점 떨어져요. 제품이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났음에도 가격 경쟁력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가성비였던 거지. 그 당시에 35,000원에 나왔던 바다쿨러가 이거죠. 이게 썸머의 바다쿨러입니다. 10년 2010 바다쿨러인가 그럴걸요. 파이브 3개 92mm 펜이에요. 92mm 펜 썸머의. 이게 35,000원 32,000원 했어요. 초반에. 근데 이거는 102mm 펜 달고 파이프 3개인데 21,000원 무르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저 이런 거 제가 타워쿨러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 다 타워쿨러잖아 이거. 나 관심이 되게 많다니까. 요게 이제 GH200이라는 쿨러였는데 이게 90mm 펜 달고 파이프 3개, 파이프 2개, 이 3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 이거 다음에 바로 3개짜리 나왔어. 이게 1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기록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포스팅한. 여튼 펜 뭐 살지 모르겠다는 분은 아이디 쿨링 거 사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아이디 쿨링에서 나온 CF12025라는 이게 LED가 이게 아마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PWM 돼요. 3P짜리입니다. LED 나오네요. 이게 4,000원밖에 안 해요. 4,000원밖에. 제가 확실하게 검증한 펜은 이 아이디 쿨링 펜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 뭐 다른 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일단 싸요. 물론 저기 두 개 뭐 5만원짜리 이런 거 사면 되지. 근데 가격이 4,000원밖에 안 한다니까 가격이. 이게 이런 모델인데 이거 보면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네. 펜은 또 왜 이렇게 했어. 여튼 이게 사용해보면 압니다. 제가 이제 펜 비교 영상을 찍으려고 까세아 펜부터 시작해서 뭐 녹투아 펜도 있고 엄청 종류 많아요. 이게 다 다른 종류의 펜들이야. 다 다른, 여기도 있고 여기 이거 다 다른 종류. 이것도 아이디 쿨링 펜. 이거 아이디 쿨링이야. 문양 이거 상표잖아. 이것도 좋아. 여튼 지금 이 컴퓨터는 소음이 1도 없어요. 다른 펜 멈춰 볼게요. 후면펜 멈춰. CPU 펜 타이 뚜껑 여기 있다. CPU 펜도 멈춥니다. 멈추면 소리가 치익 나죠. 파워는 쿠거 파워. 쿠거 파워가 이 가격에 이렇게 조용한 펜이 파워가 없어요. 펜 RPM 조절이 온도에 따라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리 치익 나죠. 소리 1도 안 나죠. 요거 어떻게 소리 최대한 안 나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윤활유랑 저기 구리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소리가 많이 줄진 않아요. 그걸 한다고 해도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앞으로 최대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그래픽카드 펜만 딱 잡으면 소음 1도 안 나잖아. 세워놔도 마찬가지고 눕혀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놔도 똑같이 소리가 나요. 마찬가지야. 세워놓으니까 좀 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네요. 소음 1도 안 나는데. 그래픽카드 펜이 돌아가면 소리가 나지. 근데 이 블로어 방식이 원래 이게 소음이 좀 있고 일반적인 컴퓨터 구성에는 별로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하나 다는 시스템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스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픽카드 하나 달잖아. 이런 시스템에는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냥 오픈형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픽카드 펜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끝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픽카드 하나 단다면 이거 좀 중요한데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는 GTX 770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펜 형태죠. 여기서 바람이 불면 여기서 바람이 빨려 들어가서 프로펠러로 선풍기 생각하면 됩니다. 뒤로 빠지면서 여기 있는 방열판을 식히죠. 그리고 나머지 공기가 양쪽으로 싹 뒤로 다 빠집니다. 불어 들어가서 사방으로 싹 펼쳐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드 이제 펜이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게 장착이 이렇게 되면 얘가 빨아들여서 여기 전체 케이스 전체로 여기를 싹 내뿜습니다. 여기 전체로. 그렇잖아. 이게 오픈형 구조니까 다 내뱉는 거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래픽카드 하나를 달았을 때는 이게 훨씬 괜찮아. 혹은 케이스 측면을 열고 사용하거나 그럴 땐 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게 맞다고 뭐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판단하기 나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케이스도 직접 설계해가지고 이제 판매까지 하려고 했고, 지금 금형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면 2억이래요. 2억.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해봤어. 이거 프레임 새로 짜는데 2억이래. 2억. 7판 들어가도 2억이래. 중국에다 해야 돼. 중국에다가. 제가 저기 측면 에어홀이 밑에 있어야 되지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한 데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생각도 못 할 때 측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에어홀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블로우 방식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어. 아니야, 똑같은 거야. 여튼 마저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마저 설명을 하고, 자, 블로우 방식은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양쪽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빨아들여서 이렇게 퍼지잖아, 전체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양쪽으로 퍼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다 막혀 있잖아. 여기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 공기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갑니다. 이쪽으로는 안 막혀 있거든. 공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는데 다른 데는 나머지 디귿자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공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방열판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방열판이 히트싱크, 그게 있으니까 이거를 통과를 합니다. 공기가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 뒤로 빠집니다. 뒤로. 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 뒤로. 여기. 이거는 떼야겠네요. 제가 지금. 이거 떼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떼야 돼. 요거를. 왜냐면 여기가 공기, 배출구가 많아야 돼요. 공기 구멍이. 그래서 여기 대보면 되게 따뜻한 바람, 지금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 여기. 일로만 공기가 다 나와, 일로만. 일로만. 그래서, 이 블로우 팬 방식 있잖아요. 팬이 다르게 생겼어요, 보면. 자세히 볼게요. 팬이 다르게 생겼다니까? 다르게 생겼잖아. 좀 다르게 생겼죠? 이 방식의 팬이 어떠냐면은, 그냥 이런 프로펠러 방식보다, 풍량은 적은데, 풍압이 세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지? 우리가 분무기 있잖아. 우리 분무기. 분무기 칙 뿌리면 앞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지 못하지만 옆으로 쫙 퍼지잖아요. 분무기. 근데 분무기를 딱 돌리면 앞으로 쭉쭉쭉 나가잖아. 이렇게 얇게. 쭉 그거 생각하면 좋네. 야, 좋다. 야, 이게 금방 되죠. 그러니까 공기가 되게 멀리 나가는 거야. 멀리. 지금 우리가 선풍기 대신 판매하는 서큘레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서큘레이터가 그렇죠. 서큘레이터가 공기 폭은 좁은데 멀리 나갑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이런 선풍기는 공기가 넓게 펴지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더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는 선풍기 바람을 더 시원하다고 느껴요. 서큘레이터는 그래서 멀리 공기를 보내는 뭐 사용해보면 알 거예요. 서큘레이터보다 일반 선풍기가 더 시원해요. 앞에 앉으면. 이 넓게 퍼져야 되거든. 여튼 공기가 한 군데 집중해서 레이저처럼 나가봐. 그럼 안 시원해. 그리고 공장 같은 데 가면 송풍기 있잖아요. 그 먼지 빼는 송풍기. 송풍기 앞에 있어봐요.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1도 안 시원해. 이상하게.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설명해야 돼. 어차피 이 영상 공부하려고 듣는 거잖아. 이거 알아야지. 무조건 이거 펜 이거만 하면 안 되지. 자, 그래픽카드가 그럼 이게 유리해요? 이게 유리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유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픽카드가 여러 개 달릴 때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굴용에 많이 사용돼요. 왜냐? 채굴용에는 그래픽카드를 많이 꼽잖아요. 많이. 물론 오픈형 케이스를 사용하지만 오픈형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더 이게 나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봐. 공기를 빨아들여서 케이스 외부로 공기를 빨아들이지. 그 공기를 빨아들인 거는 이게 구멍이 조금만 돼도 무조건 잘 빨아들인다고 말했어요. 예. 그거 우리가 저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그 빨대 꼽으면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빙그레 바나나 우유. 거기다가 구멍 하나만 뚫어봐. 그러면 잘 안 빨리잖아. 구멍 2개만 뚫어봐. 그럼 내가 쭉 빨아들여봐. 쑥 빨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공기 구멍이 되게 조그마한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 요만한 구멍 몇 개 가지고도 공기가 다 빨려 들어가. 여기 상단에도 에어홀이 있고 측면에도 있잖아. 측면에 에어홀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공기를 어디서 빨아들이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케이스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아들여가지고 여기로 안 퍼지는 거야. 뒤로 다 가는 거야, 이리로.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열기가 케이스 전체로 퍼지지 않는 거죠. 이런 케이스 내부 열기는 그래픽카드가, 이놈의 그래픽카드가. 이거는 아예 안에서 빨아들여서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잖아, 이건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팬 안쪽에, 그냥 방열판 안쪽에 팬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로 빨아들여서 이 밖으로 내보내는 열기를, 이거는. 또 거꾸로야. 결국에는 이런 형태든 케이스 안쪽으로 전부 다 내부로 열기를 빨아들인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전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로 다 보냅니다. 이 뒤로만 다 보내는 거야. 물론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진 않아. 여기에 이런 틈이 있잖아. 압력이 이리로 다 빠져나가. 이리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여기서 부는 이건 압력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거거든. 여기서 빨아들여서 압력으로 이걸 내는 거야. 이게 뜨거워지면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여기로 빠져나가긴 하는데 대부분 뒤로 많이 나간다. 왜냐면 공기가 일로 가니까. 옆으로 새기도 하는 거지. 그래도 대부분 뒤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픽카드를 막 여러 개 다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에 요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음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최고 생각하면 돼. 최고용 컴퓨터 하는 사람들 소음 상관 있어? 소음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팬이 훨씬 빨리 돌아야 돼요. 이거는 봐봐. 여기다 팬 3개를 해가지고 여기 3개를 해서 이렇게 방열판을 거의 감쌀 정도로 팬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당 RPM이 한 500만 돌아도 3개가 있으니까 1500을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500을 커버치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습니까? 팬 하나가 이걸 죽으나 돌려가지고 그걸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빨리 돕니다. 그래서 블로어 방식이 그래픽카드가 같은 온도일 때 이 그래픽카드 시키기 위해서 돌아야 하는 팬의 RPM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도 블로어 방식이죠. 이거보다 이게 더 정통적인 블로어 방식 팬입니다. 이게. 근데 요거랑 형태가 좀 다르죠. 이건 약간 물레방아 스타일이에요. 물레방아. 이게 진짜 이거를 이제 산업용 팬에서는 분류를 다르게 하더라고. 요거 두 개를 분류를 다르게 하는데 컴퓨터 부분 쪽에는 똑같다고 봐도 되죠. 이게 물레방아로 잠깐만. 요거는 CCTV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면 물레방아처럼 가는 거야. 여기서 돌면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건가? 여튼 일로 바람이 돌아서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뒤로 빠지는 거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이에요. 이거 그래픽카드 뭐야? X1600 맞나? 소장용 그래픽카드 몇 개 놔뒀는데 이걸까? 이게 HD4870입니다. HD4870이 요것도 그렇네요. 저런 방식이 몇 개 있어. 요것도 약간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요거는 요 방식은 좀 섞여 있는 거죠. 요거 작동됩니다. 요거는 이제 펜 형태는 아까 저기 있었던 RX570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약간 오픈형 구조입니다. 이거는 뒤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오픈형 구조예요. 이거는 펜만 저런 형태인 거죠. 빨려 들어가서 퍼지는. 요거가 이제 또 블로어 방식. 요건 HD4870입니다. 이거 겁나 빨리 돌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썼던 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거 장착하면 이거 최대 RPM으로 돌아요. 하고 돕니다. 이거 반드시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에 팬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온도에 따른 속도 조절. 그거 설정해야지만 이게 최대 RPM으로 안 돕니다. 무조건 최대 RPM으로 돌아요. 꼽으면. 설정해야 돼요. 설정 안 하면 이제 시끄럽죠. 이거 이제 4870에 사용했던 이것도 제가 소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 여튼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픽카드 이야기로. 이게 소음이 나. 이게 지금 이거 소음 안 나죠? 이거 소음 안 나. 근데 아까 저거는 소음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인 펜은 구하기 쉬워. 그냥 갖다 교체하면 돼. 제가 말했죠. 펜 소음 나면 그냥 무조건 교체해라. 얼마 하지도 않는다. 5,000원이면 산다. 아이디 쿨링 5,000원이면 산다. 그것도 PWM 방식 5,000원이면 산다. 무조건 바꿔. 하는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서 구할 건데? 이거 모델마다 다 틀려요. 제조사 전화하면 재고 없어. 그럼 중국 공장에다 전화해야 돼? 이거 만드는 중국 공장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제조사로 전화해서 뭐 재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어.
이거 중국 공장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서 중국 공장에도 주문해서 야 배송비가 더 들겠다. 그래서 이런 펜은 이런 특수한 펜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일반적인 펜과 다르기 때문에 소음이 안 나게끔 최대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만약에 이런 그래픽카드에서 펜 소음이 난다. 이런 방식 펜 소음이 나. 그럼 얘가 제 영상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 펜 구하기 어려워. 이거. 이것도 이 펜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예, 하면 되는데, 이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이 커버 그냥 뜯어내. 펜 달리니까 다 뜯어내버려. 그럼 여기 방열판만 남겨. 방열판만 남기고, 이 방열판만 남긴 상태에서 사각펜, 예, 2개 달아요. 그러면 돼. 그게 더 편해. 여기다 뜯어가지고, 막, 윤활유, 그리스 막 하지 말고, 그냥 다 뜯어내버려, 그냥. 소리, 이 소음이 이제, 아, 이거 도저히 소음 때문에 그래픽카드 못 쓰겠다고 생각할 정도면, 막, 개개개개개개 소리 나고, 막 소리 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예, 뭐, 윤활유 이거 안 됩니다. 이건 HD 4870인데, 펜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나는 것보다, HD 4870이 진짜 가운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진짜 생각 없이 동그란 방열판에 조그만한 펜 60mm짜리 달렸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90도를 넘어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었던 제품들이 많았어. 4870. 온도가 90도. 게임 돌리니까 100도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띄어내고, 기존에 있는 거 띄어내고, 그리고 방열판도 아예 바꾼 겁니다, 이게. 방열판 아예 바꿨어. 딴 걸로. 넓은 걸로. 그래서 60mm, 60mm, 90, 80mm 이렇게 3개를 장착을 한 겁니다. 요거 이제 저항도 달아놨죠. 펜 3개니까 펜이 좀 낮게 돌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쓰던 겁니다. 이거 작동돼요. 펜 보면 새 거죠? 다이하고 소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온도 96도에서 55도인가 그걸로 확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간단해. 그냥 묶으면 돼. 철사로 펜끼리 잘 연결해가지고. 사각펜이 없으면 이렇게 인텔 쿨러 남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인텔 쿨러 앞에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핀 있는 데만 분질러요. 그런데 묶어버려요. 이렇게 타이로 묶던지 철사로 묶던지 이렇게 하면 돼. 바람이 불어서 여기 있는 방열판 식히면 돼요. 이렇게. 이거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 해간 분이 이거 GTS 250 이거 작동돼. 이것도 펜에서 그 소음이 너무 심해서 뱅 해서 그때 급해가지고 일단 인터쿨러로 이렇게 다 그때 너무 바빴어. 그래서 그분 빨리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급한 김에 사각펜이 또 없더라고. 그때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인텔 정품쿨러 이거 부셔가지고 이렇게 단 겁니다. 한쪽에 또 치우쳐 달았죠. 이거 상관없어요. 방열판만 식히면 돼. 방열판만. 이것도 역시 소리가 나는 펜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간단해요. 이제 분리하면 되는데 필요한 게 되게 작은 드라이버. 요거 말고도 앞에가 찍히면 됩니다. 요거 하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앞에가 그냥 빼쪽하면 돼요. 좀 빼쪽해야 됩니다. 풉니다. 그냥 쭉 찍을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 펜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판이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못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밥상에 있는 콩나물이랑 버섯만 구분할 줄 알아도 젓가락질만 할 줄 알아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일단 이 끝에 이걸 풉니다. 아, 여기 이미 풀었었네요. 누가? 요게 이제 뭐였냐면 이게 채굴용으로 사용되던 그래픽카드예요.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는 나사는 푸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보면 이 나사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이거는 그 방열판을 고정하는 나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풀지 마시고 이 커버만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해봤어요. 다 풀어야 되더라고. 나 여기 4개만 풀면 이거만 툭 이게 분리되어 있길래 이거 툭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더라고. 다 풀어야 되더라고요. 쭉 보면 나사 보면 봐요. 나사 쭉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잘 못하시겠으면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 방법이 나와요. 이거 잘 못하는 분, 이런 간단한 것도 잘 못하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손 먼저 가요. 손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잘 안 보이니까 어차피 눈이 나빠서 안 보여. 잘하다가 뜨거워 아우 뜨거운 거였어. 이렇게 용치처럼.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빠집니다. 맞아. 커버를 드러냅니다. 보면 여기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공기가 그리고 이제 요거를 빼냅니다. 사진 전원부를 닦네요. 요거를 딱 봐. 그러면 이제 요게 펜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걸 분해를 해. 나사가 종류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사를 풀 때 지금 보니까 이거는 태핑 스크류, 이거는 머신 스크류고 이건 태핑 스크류네요. 머신 스크류는 나사선이 있는 너트 같은 데 박히는 거 머신 스크류라 그러는 거고, 태핑 스크류는 나사선이 없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데 박을 때 있잖아요. 쓰는 걸 머신 스크류, 아니, 태핑 스크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나 나사못은 다 태핑이에요.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요건 쏙 빠지네요. 예. 요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조그만한 게 있어요. 이건 한번 분해를 했습니다. 예. 선 고정하려고. 이 분해를 했네, 이거는. 이미. 자, 이 돌리면 소리가 당연히 나죠. 소리 나잖아. 이게 빨리 돈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나지. 그럼 어떡하느냐. 이건 두 겹으로 해놨네요. 이건 뜯었어, 누가. 소리가 나서 뜯었구나. 이거 한번 뜯었네. 소리가 심해서. 소리가 심해서 뜯어가지고 했는데도 소리 나잖아. 소리 난다니까. 뜯었어. 스티커가 찢어져 있는데. 내가 찢은 거 아니야. 딱 처음에 딱 12부터 찢어져 있었어. 이걸 뜯어내요, 어떻게.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펜이, 구리스가 들어가 있네요, 조금. 이 펜이 종류가, 볼베어링이 있고, 그리고 뭐, FDB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플루이드 F가 플루이드 다이나믹 베어링일걸요, 아마 그게? 그 방식은 이제, 이 펜 그 방식이 볼 베어링, 뭐, PDB 있고, 그걸 하드에 보통 쓰여요. 아마 볼 베어링일 겁니다, 아마 이게, 볼 베어링. 볼 베어링은 뭐냐면, 우리 미니카 롤러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미니카 롤러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이게 볼 베어링이에요, 이게. 미니카 좀 만지신 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미니카 그 베어링 잘 돌게 하는 그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준비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거, 방청 윤활제. 요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다. 뭐 이제 영상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엔진 오일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야, 이거 하려고 엔진에서 뭘 뜨냐? 그것도 엔진 오일을 뭐 한 통을 사라고? 미니카 구리스. 이게 가장 꾸덕하고 쉽게 조그맣게 가격 저렴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미니카 구리스보다 나은 게 없어. 우리 카센터 가면은 막 구동부에 막 손 만지면 구리스 이만큼 묻어 나오잖아요. 검은색 구리스 막 잔뜩 바르잖아요. 완전 자동차 정비할 때 구리스를 주걱으로 퍼서 바르잖아. 마찬가지야. 이거는 이것도 이제부터 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미니카 베어링을 녹슬었을 때 소리가 나면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좀 되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으면 이 방청 윤활제 있잖아, 이거. 우리 미니카 이거 롤러, 이거 먼지 없이 잘 돌아가게 보관하는 방법이 이제 뭐 어디 담아서 보관하거든요. 이런 거에 담아서 보관하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이거를 이 방청 윤활제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를 여기다 뿌려요. 이렇게 뿌려. 이게 뿌리면 이게 좀 돌리면서 이거를 양껏 넣어줘, 양껏.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걸 몇 번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갑니다. 이게. 요거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든지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는 뭡니까? 마찰이잖아요. 마찰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 중에서 혼자 회전하고 있는데 소리가 날 수 없단 말이에요. 뭐든지 소리가 난다는 건 마찰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찰이잖아요, 마찰. 마찰이 나서, 그게 어떤 베어링 방식이든 마찰이 나는 소리 나는 건데, 12시 방향으로 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6시 방향으로 좀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게 조금씩 움직여요. 진짜 미세하게 조금 움직여요. 일로 간 다음에 좀, 이렇게 하고, 9시 방향으로 간 다음에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윤활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찰이 소리가 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구리스 있잖아, 장난감 구리스. 이걸 여기다 양껏 넣어줘요. 양껏. 양껏. 그런 다음에, 이걸로, 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런 구리스는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젤리처럼 꾸덕해서 안으로 이제 안 스며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게 돌아가면서,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요. 이거 구리스 기어에 넣을 때랑 똑같은 거야. 처음엔 잘 안 들어가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절 들어간단 말이야. 더구나 이게 이렇게 사용하잖아.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중력의 힘으로 조절 밑으로 내려가요. 이제 이렇게 다 해준 다음에, 끼끼끼끼끼. 이걸 좀 긁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끼깍끼깍 하는 곳에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구리스가 끼깍끼깍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일단 확실한 거는, 앞으로 날 소리는 확실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제 소리가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이거 블로우 방식 빼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뭘 힘들게 해. 그냥 포기해. 블로우 필요 없잖아. 그래픽카드 여러 개 달 거야? 아니잖아. 하나만 달 건데 뭐. 달아봐야 두 개인데 뭐. 블로우 필요 없어. 이거 스토맥스, 에이온에서 나온 스토맥스 펜이 80mm 펜인데, 이 펜 얼마냐? 이 펜 1,500원밖에 안 합니다. 1,500원. 1,500원, 2,000원밖에 안 합니다. 80mm 펜을 그냥 여기다 다세요. 여기다, 이거 다는 법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되게 단단하게 달 필요 없어요. 펜은 되게 가볍기 때문에, 더구나 또 이 펜은 이 메인보드 연결 3필을 지원을 하잖아요. 3필 지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RPM이 낮아요. RPM이 이게 900에서 1200 사이인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한 800에서 한 1100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워에 직접 연결해도 우 하고 빨리 안 돌아요. 이건 RPM 천천히 돌아. 그래서 파워에 직접 연결해도 되고, 그러면 항상 정속이죠.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간다고 펜이 빨리 돌진 않고 항상 정속으로 돌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래픽카드는 뭐 RTX 3070 Ti급은 안 되겠고, 당연히 RX 570은 충분히 사용해도 되지. 충분히 사용해도 됩니다. 프로펠 펜도 훨씬 커. 그런데 메인보드로 연결하는 3필로 연결해. 메인보드 연결을 딱 연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전압으로 펜 속도 지원하잖아요. 그 전압으로 펜 속도 지원할 때 기준이 뭡니까? 메인보드 온도, CPU 온도지 않습니까? 그 전압으로 시스템 펜 연결부에다가 H310부터 지원을 하니까, H310 전에도 지원했는데 H310부터 가장 하위 라인 H310도 지원을 해요. A320 보드는 핀이 4핀인데 시스템 펜이 4핀만 지원하지 3핀 지원 안 합니다. A320 보드는. 인텔로 하면 H310은 4핀에서 3핀을 지원합니다. 전압으로. 거기다 꼽으면 어때? CPU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래픽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픽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CPU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부하가 같이 걸리잖아요. 부하가. 게임 돌리면 CPU도 온도 올라가고 그래픽카드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메인보드에 딱 꼽으면 어떻게 돼? 온도 낮을 땐 천천히 돌다가 한 300, 400으로 천천히 이렇게 돌다가 이제 CPU 온도 올라가. 그러면 1100rpm까지 올라가서 돌겠죠. 파워에 직접 연결하면 계속 1100rpm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 펜이 RPM이 좀 높아, 1500rpm부터 이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1500부터 1500rpm으로 높아. 그러면 당연히 메인보드로 연결해야죠. 파워로 연결하면 시끄럽지. 메인보드 직접 연결하면 되겠죠. 메인보드로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에 펜 다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철사 있잖아요. 철사로 여기로 철사를 넣어서 이쪽으로 빼세요. 여기 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빼시고, 이거는 지금 이쪽은 뺄 때가 마땅하지가 않네요. 마땅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살펴보다가 위쪽에 있잖아요. 펜 대각선으로만 연결하면 돼요. 여기는 이걸 묶을 거 아니야. 여기로 철사로 묶을 거 아니야. 타이로 해도 돼요. 타이로 해도 되는데 타이보다 철사가 낫습니다. 타이보다 철사가 나.
여기다 할 거죠. 여기다 묶으면 돼. 이렇게만 묶으면 돼요. 네 개 다 할 필요 없어. 예,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든 하면 됩니다. 뭐 네 개 다 해도 되고. 여기는 여기다 끄면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구멍을 뚫으면 되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나올 수 있는 철사 구멍이. 근데 아예 여기는 없어. 그러면 이거 철판 피스 있어요. 철물점 가면 팝니다. 이거 1,000원에 한 20개 팔아요. 철물점 가면 철판 피스 주세요. 그러면 돼요. 이걸로 여기 뚫잖아요? 순식간에 뚫려요. 드릴 비트 필요 없어. 이거 그냥 이렇게 몇 번 하면은 그냥 벌써 이거 봐 이거 나가잖아. 이건 몇 번 하면 그냥 뚫려요. 이건 그냥 드릴 비트 투보고 철판 피스는 앞에 날이 있어서 갈리면서 뚫려요. 갈리면서 이렇게 하면 구멍 뚫립니다. 벌써 뚫렸네. 뚫렸잖아요. 예. 여기로 예, 설사 넣어가지고 예, 묶어가지고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이거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 하느니 그냥 예, 이거 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 주신용 컴퓨터 중국 그래픽 카드 4K 모니터 이거 4대 지원하잖아요. 예, 4대 지원한단 말이야. 4K 모니터 4대 지원한 것 중에 제일 가성비 좋단 말이야. RX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배송을 해야 그 판매용이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해 놓는 방식은 컴퓨터 부품 좀 아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튜닝을 했구나. 소리가 들이 바꾸 안단 말이야. 여기 좀 생긴 게 왜 이래요? 그럼 이거 그래픽카드 편성 나서 바꾼 거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때? 이렇게 해놔 봐. 이렇게 해놔 봐. 그럼 무슨 어디 못 쓰는 거 주워가지고 고물상에서 어거지로 막 펜 달아가지고 판매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설명을 해줘도 안 된다니까. 그 주식 그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런 걸. 또 이렇게 이게 딱 경사가 있네요. 바람이 이제 이 방열판 쪽으로 불 수 있도록 경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사가. 참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네. 이거 경사해서 뭐 한다고? 경사 없어도 되는데.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할 시간에 다른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니? 음, 그리고 이제 조립은 이제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방식이 이제 옛날에 HD 3870 막 3850 시절부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많아요. 예. 그 시절에 유튜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했을 뿐이지. 메인 보드에서 전압으로 펜 속도를 지원을 안 했잖아요. 예. 4핀 펜만 속도 지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그 펜이 빨리 돌지 않잖아요. 파워 직접 연결하면 정속으로만 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펜 하나짜리면 펜 두 개를 달아버렸습니다. 예. 펜 두 개를 달면 좀 속도가 느리게 돌아도 그 온도를 커버하니까 펜이 하나인가 그 그래픽카드 온도 올라가서 그래픽카드 달려있는 펜 하나짜리가 RPM이 막 1500까지 훅 올라가는 거랑 펜 두 개를 달아서 800rpm으로 두 개 돌아가는 거랑 뭐 도찐 펜 두 개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인보드에서 펜 속도를 이제 그 전압에 따라 펜 속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1500rpm짜리 펜을 사서 달아도 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1500rpm 펜을 사서 달면 메인보드 연결하면 우 했단 말이야. 파워 연결하는 거 똑같죠. 우 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은 1500짜리 펜을 사서 달면 게임을 안 할 때는 천천히 돌고 게임을 하면 우 하고 자동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3핀 전압으로 2핀 펜도 마찬가지예요. 3핀 펜이랑 2핀 펜 도직 똑같아요. 예, 파워 뜯어보면 파워 안에 펜 두 개입니다. 그 선이 두 개입니다. 예. 그 메인보드에서 저기 전압으로 직류 우리가 뭐 모텔에서 쓰는 그 있잖아요. 우리 모텔 가면은 그 불빛 조명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조광기라고 합니다. 예. 그 LED랑 할로겐 전구 같은데 사용되는 조광기처럼 선 두 개짜리도 이제 전압으로 속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RPM이 낮은 팬을 사서 파워에 직접 연결한다고 할 때, 아니면 메인보드 연결한다고 할 때 RPM이 낮은 걸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되게 계속 길게 설명하는데 요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메인보드가 구형이야. 옛날 메인보드야. 옛날 메인보드라서 저기 전압으로 펜속도 조절 지원 안 해. A320이야. 그러면 RPM이 낮은 펜을 사셔가지고 파워에 직접 연결하든 메인보드 연결하든 하시면 되고. 근데 난 H310 보드야. H310 보드라서 보니까 그 바이오스 들어가 보니까 PWM이랑 전압이랑 시스템 펜 전원부에서 두 개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던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RPM이 좀 높은 걸 사야죠. 예. 1500rpm 펜을 사서 이제 반드시 메인보드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물론 파워로 연결해도 되지만 대신 뭐다? 예, 항상 시끄럽다. 1500rpm을 파워에 직접 연결하면 풀 PM으로 돕니다. 풀 RPM, 그 펜이 가지고 있는 최대 RPM. 그러니까 항상 시끄럽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책을 또 컴퓨터 책을 두 번째를 내야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책은 맘만 먹으면 금방 써요. 금방 쓰는데 여기저기 이제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그거 이제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야! 이거 뭐야? 빠졌어? 잠깐만, 돌아가다 걸리지만 하면 돼. 아니구나. 다행이다. 조금 줄었어, 조금. 조금 줄었어, 조금. 역시. 이렇게 해도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위에 있는 그걸로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 다 분해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소리 너무 많이 가요. 그 핀 위에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핀이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꼽히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도 봉인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다 해봤는데도 야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튼 이거는 그분한테 보내줄 때 이 펜을 여분으로 하나 보내줘야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다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이 그래픽카드 그분이 이거 이제 이거 달아서 이제 장착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컴퓨터를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대요. 올려놓고. 그래서 내가 올려놓고 사용하면은 소리가 좀 날 텐데요.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끊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는 컴퓨터 책상 아래에 놓고 사용하잖아요. 그럼 웬만한 소음은 안 들려요. 웬만한 소리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할 때 소리가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싹 하는 소리, 띠리리릭 하는 소리, 우 하는 소리. 컴퓨터가 계속 돌아갈 때는 못 느끼는데 컴퓨터가 딱 꺼지잖아. 휴 하면 세상 조용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컴퓨터 켜졌을 때 그또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컴퓨터가 이제 펜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펜이 있으니까 한데 저는 최대한 소음이 안 나게끔 해서 보니까 어떤 분은 컴퓨터 받아가지고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이제 우 하면서 그 소리 나고 둘둘둘둘 소리 나는데 제가 이제 새로 저한테 컴퓨터 새로 샀는데 그분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저기 모니터를 HDMI로 맞춰놓고 DP선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가 안 나옵니다 하면서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제 DP선이랑 HD선을 안 맞추고 연결. 그러니까 모니터 연결 안 된 거지. HDMI DP 입력을 맞춰야 되는데 모니터를 HDMI 입력으로 맞춰놓고 컴퓨터 계속 키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왜 자꾸 내가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컴퓨터 키세요라고 하니까 상황이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조용해서 컴퓨터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모르겠다고. 그 정도 소음까지 내려가야지. 예.
사무용은, 게임용은 그래픽카드 펜이 빨리 돌기 때문에 또 게임할 때 소리 막 사운드 헤드셋 쓰고 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사무용은 조용해야 돼, 진짜. 아, 이건 나아지지가 않는데.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소리가 전혀 줄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 펜도 있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래픽카드 펜 같은 경우 여기서 빼면 툭 빠지는 방식도 있고, 어떤 거는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이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 고정 이제 클립인데, 이거를 이제 빼면 이게 빠집니다, 이게. 요렇게 감싸고 있는 클립인데, 이제 이걸로 이렇게, 요렇게 약간 후벼 파는 방식으로 하면 빠지거든요, 이게.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다음에 이걸 잡아 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예, 빠져요. 어, 여기 미니카에 사용되는, 우리 미니카 롤러에서는 있네요. 이거 어디에 넣었더라? 거기에 넣어놓으면 녹 엄청 나요, 이거. 여기 밑에 이제, 뭐라 죠 동그란 너트 하나가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닦아야 돼. 지금 보면은, 그렇게 뭐 없어요? 없는데, 이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면, 이제 닦고 제가 찍겠습니다, 다시. 이게 노트북 CPU 펜 있잖아요. 얇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 다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안에 이래요. 노트북. 여기 안에도 닦고, 이게 자석이죠. 이게 자석입니다. 모터랑 똑같아. 이거를 하는 인건비가, 이거를 하는, 물론 집에서 할 거 없으면 하면 되겠지만, 나처럼 일이 많은 사람은 이거를 하는 인건비 차라리 10,000원짜리 펜을 달겠다. 적당히 다 닦았으면 이제 다시 끼워놓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베어링 자체가 벌써 소리가 나요, 이게. 이 베어링 자체가, 이거 안에서 벌써 소리가 나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꼽은 다음에 여기 아까 고정하는 그 클립 있잖아요, 원형 클립. 그게 없으면 지금 이게 보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걸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배열이 빠지잖아, 이렇게. 이 펜을 뜯어내면서 거의 그거를 분질러 먹어요, 그거를. 다시 이제 뺀 거를 끼우기도 약간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여기 있네요, 시체가. 예, 깨졌죠. 그리고 이제 펜 중에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이 앞쪽에서 딸깍 하면서 딱 걸리는 펜이 있어요. 띠깍 하면서 되는 펜이 있는데, 이거는 안 그렇네요. 띠깍 하면서 딱 걸리는 펜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기 뒤에 이거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돌다가 위로 솟구치지. 위로 솟구치면은 여기 커버에 닿지. 에바입니다. 사각펜 타세요, 여러분. 사각펜. 소리 좀 짜증나면 사각펜으로 바꾸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고정 클립이 박살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각펜으로 바꿨습니다. 요걸로 연결하면 되죠. 여기 철근으로 그냥 묶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세 군데만 돼도 안 떨어집니다. 펜 잡고 그래픽카드 들어도 안 떨어져요. 그냥 구멍 뚫어서 철근으로 묶으면 되는데, 이 철근을 미리 다 네 군데에 넣어 놓은 다음에 위에 펜을 올려야지만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 군데 구멍은 네 군데 한 번에 다 뚫겠죠. 그런데 이제 한 군데 철근 묶고 또 다른 군데 철근 묶고 하면은 이 각도도 맞추기 어렵고, 안으로 많이 들어가네. 이거 다시 피면 돼. 각도를 일단 맞추기 어렵고, 그리고 그 철끈을 이제 집어넣기 어렵습니다. 철사면은 얇아서 괜찮은데, 철끈은 이제, 철사보다 집에 뒤져보면 이 철끈이 많아요, 철끈. 철사에 고무 있는 거. 여기 넣기 힘들어요. 한 군데씩 하면. 각도를 맞출 때, 한 군데 쪼이고, 한 군데 쪼이고, 한 군데 쪼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좀 비뚤어졌잖아. 이게 맞춰놓은 다음에 쪼여야 됩니다. 여기를 이제 묶으면은 맞춰지겠죠. 나사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철판이 이제 갈리면서 뚫리잖아요. 여기는 이런 얇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튀어나온 찌꺼기가 갈린 찌꺼기가 예, 없어집니다. 타이로 해도 됩니다. 철근 말고 타이 있으면. 철근 이게 두껍네. 이 철근이 두꺼운 철근이네. 파워서 묶는 데 쓰는. 안에 철사는 얇은데 철근만 겁나 두껍네. 씨. 중국이야? 이야 이건 이제 또 보면 이런다. 완전 개야매 막 하면서. 근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 간단한 방법. 그리고 여기 끊으면 된다. 제가 사용할 거면 두 군데만 묶겠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칸이 한 칸 내려와서 비틀어진 건 상관없어.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장착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주문한 분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여기 소리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펜을 하나 따로 넣어 드리겠다. 나중에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뭐 나사만 풀면 되니까 구멍 뚫고 좀 하는 게 좀, 근데 그게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펜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소음이 좀 거슬리시면 뗀 다음에 하세요라고 하니까, 만일 원하시면은 이거 80mm 펜으로 바꾸는 거 뭐 모양 상관없으시면 제가 그걸로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소음 안 나는 80mm 펜으로 모양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요거 빼고 80mm 짜리로 빼고, 이게 딱 모양은 딱 멋있는데 모양 폭이죠. 이걸로 장착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세요. 사진까지 이렇게 단다고. 그러니까 괜찮대요.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모양 신경 안 써. 애들이 모양 신경 쓰지. 켜보겠습니다. 메인보드로 연결했어요. 밑으로. 지금은 이제 켜진다고 CPU 팬 높이려고 하는 거고, CPU 온도가 낮으니까 거의 완전 천천히 돌죠. 멈추려고 그러네 거의. 여기 메인보드로 전압을 설정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도는 게 불안해. 그러면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요 시스템 펜 전원부를 좀 높게 퍼포먼스나 풀 RPM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건 풀 RPM 돼도 RPM이 1000도 안 돼요. 그래서 최대로 돌아도 상관없어요. 요 후면펜 RPM이 조금 더 높은데 요건 되게 낮아요. 요게 1200이가 돼요. 요거는 이제 사일런티로 바꾸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풀로 해도 됩니다. 소음 없어졌죠. 이제 띠리릭 하는 거. 또 이 영상 보고 또 그러겠네. 그냥 저딴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미친놈이 어딨음, 저딴 컴퓨터를 팔고 있네. 뭐 이런 거 싫은 사람은 이거 중고예요. 이거 되게 싸. 이거 4만원인가 35,000원 계산했어요. 이거 RX 570. 모니터 4개 연결되는 것 중에 45,000원 4만원짜리 35,000원짜리 어딨어. 응? 이 펜깍깍 해가지고 이제 몇천 원 더 받으면 되겠네. 어딨어. 모니터 4K 모니터 4대 연결되는 거 GTX 1660 슈퍼부터야. 거의 30만원 하지. 이거 싫은 사람 30만원 주고 그거 사면 되긴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건 신품이지. 이건 중고고. 같은 중고로 비교해야지. 죄송합니다. 병신인가? 같은 중고 중에 모니터 4개 포트 있는 게 GTX 1060? 1060도 포트 4개짜리 별로 없죠. 시스템 펜 3이네요. 세 번째 거. 지금 풀로 바꿨습니다. 풀로 바꿔도 이거 원래 RPM이 낮은 펜이라 이렇네요. 퍼포먼스로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로. 근데 후면편에서 되게 미세하게 띠리릭한 소리가 들려.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야지만 들리는데, 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써야겠네. 이게 원래 안 들렸는데 이런 소리가 띠리릭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네. 뭐 여기서 있으면 소리 안 들리긴 해요. 여기서는 되게 지금 아주 민감하게 접근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여기 소리가 조금 들리네요. 여기서 소리 많이 날 때 여기 소리가 안 들렸는데,